자,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은 일단 상황을 알아야 돼. 조건과 조건이 있는데, 자, 우리가 앞문장, 별, 뒷문장, 달이 연결했을 때 참이 된다면, 가정해봤더니 결론이 된다면, 서로 주인공과 상대방은 관련이 있다. 이때, 자, 우리는 이 앞에 거, 화살표를 썼을 때 많이 되는 참이 되는 곳을 이제 충분한 녀석, 충분 조건이라고 부르고, 다음에 화살표를 맞았을 때 결론 자리 참이 되는 방향이 맞았을 때 말이 되면 걔를 필요하다, 좀 더 보충할 필요가 있다라고 부르는 거죠. 충분히 여러분 이게 좀 언어 유희로 좀 말이 되는 게 뭐냐면 앞에 거이면 뒤에 거에다가 참이 될 때 앞에 걸 왜 충분하냐고 부르냐면, 여러분 연상할 때 이거예요. 앞에 진리집합이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별 뒤에 진리집합이 이게 명제가 참이 됐다는 게 우리가 약속했잖아. 앞문장이 뒷문장에 다 들어갈 때, 즉 우리는 저게 이렇게 진리집합과 진리집합이 다 들어가면 참이 된다가 우리가 받아들였잖아. 그럼 좀 말이 되는 게 좀 말장난이야. 별은 달이라는 그 문에 들어갔을 때 충분히 작으니까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충분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충분 조건이거든요. 반대로 얘에서 얘로 바라보면은 너무 크니까 얘한테 뭔가 들어가려면 뭔가 필요하겠지. 다이어트를 한다든지 뭔가 줄일 필요가 있잖아. 그래서 필요 조건이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충분하냐 필요하냐가 거기서는 파생된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참이 되는 방향에서 쏘는 애가 충분이라고 부르고 맞는 애를 상대방에게 필요하다라고 읽는 관습이 있어요. 자, 백인 쪽, 비싼 쪽입니다. 백인 쪽이 뭐냐면, 여러분들 충분과 필요 조건으로 그냥 말로만 바꾼 명제가 참이 되기 위한 문제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자, 102쪽에는 여러분들 마표 개념 3번입니다. 맞습니다. 부등식이 참이 되기 위한 이 조건이겠죠. 자, 문제 보시면 일단 어렵진 않아요. 확인 문제 1번 뭐냐면 3번 1번. 자, 실수 x에 대한 두 조건. 자, p가 소문자 p는 문장이에요. 자, 어떤 문장이야? 마사 이상이 돼주세요. x가 6보단 작아주세요라는 희망사항이 있어. 옆 동네에는 q가 살고 있어. q는 x를 2 뺀 다음에 절대값 뺐더니 a보다 작은 상태야. 문장이고 문장이야. 근데 문제에서 뭐한대? p가 q에게 뭐뭐이기 위한 충분히 된다라는 이런 단서를 줬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을 읽고 그냥 여러분들은 충분 조건 나왔네? 얘랑 얘가 뭐란 소리일까만 생각해주면 돼요. 바로 충분이니까 주인공은 은는이가 조사죠. 주어가 충분한 거니까 얘가 얘한테 이렇게 참이 되게 하려면 화살표가 이쪽 방인 겁니다. 그쵸? 충분을 썼을 때야. 따라서 이게 참이 돼야 되고, 그 뜻은 앞문장의 진리집합과 뒷문장의 진리집합이 다 들어갈 때가 똑같은 말이겠죠. 따라서 다 포함시켜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수직선을 그려서, 자, 얘는 마사를 찍고 6을 찍은 다음에 사이에 있는 모든 애들, 이게 진리집합이 되면서 P죠. 그 다음에 Q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절대값 부등식 풀 줄 아십니까? 아셔야 됩니다. 주인공이 상대방의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값, 자기들 사이값이 따라서 x 마이너스 2가 양수 a랑 마이너스 a의 사이값이 부등호 빠른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같은 말이고, 요거는 양변에 2 더하면 x는 사이에 있다. 2 더하기 하면은 이거고, 이제 마찬가지로 이 녀석과 이 녀석의 사이에 있는 게 q의 문장인데 얘가 다 들어가야 됩니다. 다 먹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그렸을 때 좌경계값 마이너스 a 플러스 2 자리가 좀 더 좌측에, 그 다음에 우경계값 a 플러스 2가 좀 더 오른쪽에 처박혀 있어야 아싸 하면서 이렇게 다 감싸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게 하면 되겠죠. 중요한 건 그 다음엔 두 개씩 비교해서 연립부등식 풀면 a 값이 결정될 겁니다. 물론 지금은 등호 있어도 됩니다. 둘 다 등호가 있기 때문에 같을 때까지도 돼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비슷하게 2번도 비슷하니까 해보시면 되고, 185번 여러분들 집에서 다 해보세요. 좋습니다. 오케이? 일단 부등식 있을 때 충분 필요는 똑같은 이야기인 명세 파트입니다. 충분이냐 필요하는 조미료가 더 들어간 것 뿐입니다. 조미료. 오케이? 쐈을 때 말되면 충분이야 내가. 맞고 있을 때 찾으면 필요한 겁니다. 녀석을 필요. 가정과 결론으로 구분된 문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마플 개념 4번 보시면 오랜만에 보는 문장이 있는데 오랜만까지는 아니다. 자, 문제에서 이제 4번 주제는 그 문제에서 똑같이 충분히냐 필요냐라고 해놓고 말이 어려워요. 다시 한번. 말이 복잡하다. 그러면 여러분들 4번은 일단 충분과 필요를 화살표 결정한 다음에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는 0이 되지 말아라 라는 이 문장이 x 빼기는 0이 되지 말아라 이 말과 이 말이 뭐다? 그 방향대로 충분히 되게 해야 돼.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나가야 돼요. 두 글자. 충분. 바로 이쪽 방향으로 참이 돼야 됩니다. 이 문장이 참이 돼야 돼요. 충분히면 썼을 때 말 되는 상황이잖아.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읽어봤더니 이게 뭔 말이지? 언제 참이 되지? 이렇게 봤을 때 복잡하다 싶으면 뭐하자? 대우를 해보면 뒤집고 나서 부정하면 그 문장도 참이 돼야 참참이 되겠죠? 따라서 대우한 다음에 보시면 말이 좀 쉬워지죠? 네. 아니다를 부정도 쉬워지죠. 따라서 한번 대우에 풀면 정답이 쉬울 겁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것도 여러분들 그 오랜만에 보는 그거거든요. 내가 말했던 게 2번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이거 복습하시나요? 뭐예요? 복습이라기보다 1학기 때 여러분들 루트가 마이너스를 달고 나올 때 보셨나요? 루트 x-8, 루트 x 플러스 1이 같아지세요. 루트를 묶으면서 분모분자가 들어가는 대신에 페널티 마이너스가 찔릴 때 이게 언제였죠? 분모가 0보다 작고 미래가 클 때인가? 오, 잘 봤는데 어쨌든 저런 주로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아니 웬만하면 루트가 그냥 묶어서 분모분자 붙이면 되는데 마이너스를 붙이는 돌연변이가 발생할 때는 저는 외울 때 왼쪽이 쓸 때 풀마 아시죠? 풀마 마치 플러스 마이너스일 때 그치? 그렇게 적었네. 풀마일 때 즉 분자가 양수이면서 분모의 알미가 음수일 때가 마이너스 달리는 돌연변이 뭡니까? 플러스 마이너스인 경우랑 같은 말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소개해 주는 겁니다. 어렵진 않아요. 물론 분자는 양수여도 돼요. 0이어도 돼요. 그런 거니까 보시면 되고 좋습니다. 188번 쉬우니까 여러분들 집에서 읽어보시면 되고 한번 아래에 있는 문제 해볼까요? 190번 발전 문제. 조건이 세 마리가 있어. 근데 뭐가 필요하대. 뭔 말이야? 충분하대. 어렵진 않죠. 발전 문제 190번은 여러분들 계산만 잘 하시면 되고 희망사항대로 그림을 그리면 돼요. 희망사항. 자, 일단 P면 Q에다가 필요? 이쪽이야. 맞았을 때 주인공 맞아야 돼. 마찬가지로 P는 아니고 충분 상대방에 쏘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거를 붙이면 결과적으로 이런 소리죠. 참이 되는 방향을 잘 결정하면 지금은 Q에서 R로 Q에서 P를 쏘고 P에서 R로 쏘는 게 참이 돼야 지금 제가 충분한 필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 수직선 그려보자. 부등식이니까
부등식 수직선이 앞에 진리집합이 Q를 먼저 그리면 마사랑 1을 찍어야 돼요. 이만큼의 사이에 있는 모든 애들 Q가 사는 공간입니다. 그 다음 제일 참이 되려면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자, Q가 이만큼이야. P는 얘랑 얘의 사이값이에요. 자, 그 다음에 R은 얘는 그릴 수 있으니까 먼저 그리자. R은 C를 찾고 이하가 되는 구멍 메꾸면서 왼쪽을 바라보는 전부 다가 R이에요. 졸래 많죠? 맞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제 Q의 위치를 결정하면 됩니다. 우리 희망사항을 기도하세요. 제발 되라! 얘가 얘를 먹고 있으니까 P는 이 숫자가 감사합니다. 우경계값 A 플러스 이라는 숫자, 내부 숫자가 여기 있어야 되겠죠. 여기 네모. 그 다음에 마이너스 A라는 세모가 이쪽에 건너편에 있어야, 그렇지? 이렇게 그려야 사이값을 봤을 때 품고 포함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게 해야 되죠. 그럼 뭐 하면 되죠? 마지막은 이 상태를 말로 표현해봐. 쌤 그러면 어쩌다 보니까 이 숫자의 서열이 이쪽이네요. 맞아, 더 크니까. 마찬가지로 2랑 A 플러스 2랑 7의 서열 관계가 이쪽으로 잘 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1차 부등식, 요거의 1차 부등식을 뭐 넘겨서 A 값의 부등호를 표현하시면 A는 아마 4, 2, 3, 5, 2가 나왔던 것 같은데 둘 다 근데 구멍 좀 조심해야 돼요. 있어도 되겠네요. 제일 안쪽은 비어있잖아. 그래서 얘는 조금 있으니까 얘는 드무드무 있으니까 다각화도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네. 그래서 겹치는 것을 보시면 4 이상 5 이하가 정답이 나온다. 어쨌든 충분과 필요를 화살표로 간단히 심플하게 쓰고 포함하는구나로 결정해서 풀면 됩니다. 다음 거의 다 왔어요. 104쪽으로 갑시다. 이제 두 개 유형을 하면 이제 충분과 필요는 빠이빠이입니다. 추천입니다. 여기도 어렵습니다. 안 어렵습니다. 자, 5번 문제는 똑같이 충분과 필요라는 단어만 추가된 뿐이지 결국은 명제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문제에서 PQ의 진리집합을 대문자 PQ라고 하자. 진리집합. 자, 근데 P가 상대방이 못생겼어. 나 Q에게 충분하고 있다라는 단서가 나왔어. 그러면 여러분 보자마자 맞습니다. P라는 문장 보어에게 상대방에게 이렇게 화살표 두 줄 쓰는 건 참일 때 쓰는 용어예요. 두 줄짜리는 참이야. 자, 그러면 이게 되게 한다고 같은 말이 뭘까? 각각의 진리집합과 진리집합을 대문자로 쓰면 얘는 P고 얘는 Q가 아닌 곳이 진리니까 이렇게 돼야 된다는 소리죠. 그쵸? 그렇잖아요. P가 나 Q에게 참이 되려면 각각의 상대방을 무시하고 무시했을 때 진리인 곳, 참인 곳과 참인 곳에 포함하기가 좌쪽으로 이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걸 보자마자 말이 어려운데 하면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볼까라는 발상이 들어가야 돼요. 이건 벤 다이어그램 문제. 왜? PQ가 말로 안 써있고 상태가 써있잖아. 상태. 이건 구체적으로 안 써있잖아. 그럼 그림으로 대체하는 거야. 자, 그러면 P가 유니버스 안에서 벤 다이어그램 디자인 P가 안쪽이 잠깐 말씀드렸지만 Q의 여집합을 주인공처럼 안에 그리면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는 소리죠. 이 집합이랑 저 덩어리 집합이 이렇게 먹고 있어야 되니까 이 상태가 되는 게 이 문장이 되고 있다의 표현이에요. 괜찮아요? 다 먹고 있죠? 여집합이 얘를 먹고 있죠? 이 상태에서 1번부터 5번을 보시면 됩니다. 올바른 거 찾기야. 자, 1번은 P가 Q에게 3켜집니까? 질문인데 요거는 내가 지금 그림에 의하면 아니죠. P는 여기 안쪽이고 Q의 여집합이 안쪽이면 Q는 바깥이니 Q니까 전혀 겹치는 게 없죠. 꺼져. 2번은 P가 아닌 곳이 Q한테 다 들어간다? P가 아닌 곳은 요 여백인데 Q가 되는 곳은 여기고 그래서 얘는 반대죠. 얘가 더 크거. 지금 또 탈락. 오케이? 그다음에 3번 P랑 Q의 여집합을 두 개에 끼어있는 부호 교집합을 하면은 Q의 여집합이 그대로 나온다? P는 안쪽이고 그래서 이쪽이니까 겹치면 P만큼이 겹치는 이게 아닌지 따라서 여러분들 이것도 탈락이고 3번도 탈락이에요. 오케이?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결과적으로 5번을 보시면 5번이 참이죠. 내가 그린 그림상에서 이 그림의 상에서 P랑 Q를 교집합 때리면
P는 안쪽이고 Q는 여백이니까 겹치는 곳이 비었다. 말 된다는 거죠. 그래서 5번 체크하시면 어쨌든 여러분 문제에서 이게 되고 있다. 충분이라는 건 보이는 그대로 썼을 때 차린 건데 그러면 진리를 문자로 표현하면 집합세계선 이렇게 그려질 거고 겹치거나 집합해보면서 판별해 보시면 돼요. 오케이?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문제입니다. 좋습니다. 아래 있는 문제는 한번 191번 해보시고 191번도 해보고 193번은 정말 조절. 네네네. 그래서 네. 103번 한번 읽어보세요. 발전 문제 3개가 좀 해석을 요하는 문제입니다. 저 상황이 된다는 말로 하면 충분하냐 필요냐를 예측 가능합니다. 사실상 명제가 아니라 집합을 잘하는 문제예요. 집합 잘하는 여러분들 이런 문제 만날 때는 193번의 발전 문제 3개인데요. P랑 Q끼리 서열이 어떻게 되는가를 알려면 여러분들 이게 흔히 말하는 그거예요. 집합이 들어있는 방정식. 왜냐면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1차 방정식도 항상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같은 건 우연히 되는 거잖아. 생각해봐봐. 방정식이라는 건 좌변우변이 가끔씩 되는 거야. 얘도 가끔씩 되는 거라고. 항등식이 아니야 이거야. 항등식 아니에요. 왼쪽을 했더니 오른쪽이 우연히 된 거기 때문에 이 상황을 해를 구할 줄 알아야 돼. 해를. 이게 된다. 방정식을 가지고 집합 방정식이라고 불려요. 집합이 들어있는 방정식.
집합 방정식인데 이걸 해석해야 돼. 뭔 말이지 이게? 바로 문제를 만나면 벤 다이어그램을 일단 얘들아 만약에 지금 등장한 두 글자 P랑 Q가 살짝 겹친다고 쳐봐. 그러니까 이게 if야 if. 만약에 if P랑 Q가 서로 관련 없이 떨어진다 생각해봐. 그러면 자 해보자. 좌변대로 계산하면 P에다가 Q에서 P를 없앤 만큼을 합치면 P가 이만큼이잖아. P가 이만큼. P 내부. 그 다음에 Q에서 P를 없앤 만큼을 Q에서 P를 없앤 만큼, 즉 이 빨간색 부분만큼을 합쳤대. 다 모았대. 그랬더니 P 아까 그냥 자기 그럼 여러분들 이게 됐다는 건 뭔 말이겠어요? 안에 들어가는. 애초에 여기 없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 네. 그러니까 이건 그림적으로 푸는 거야. 자유롭게 계산된 결과랑 상대방이 같아지려면 원래는 여기다가 이게 더 아니 말 그대로 이거 더하면 많아지잖아. 근데 그럼에도 얘가 됐다는 건 애초에 여기 순수한 Q 부분이 공집합 비어 있었겠죠. 허공의 공간인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없어야 돼요. 그래서 얘가 말려 들어가서 결국 그림이 P가 가장 주인공이면서 Q가 그냥 안쪽에 들어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추론하는 거죠. 이게 되는 상황은 이렇게 그림 그리셔야 돼요. 살포시 넣었다가 말이 안 되네? 이게 없었나 보다 하면서 넣으시면 돼요. 사실 논리거든요, 논리. 어쨌든 이거는 따라서 P가 Q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P는 Q에게 화살표를 맞아줬을 말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셔도 됩니다. 오케이? 네. 집합 방정식이 좌변의 계산이 무게 같아지면 그림을 그려서 얘 상상해봐요. 마찬가지예요. 자, 이것도 한번 그려보자. 저는 맨날 그려요. 맨날까지 아니고 가끔씩 그립니다. 근데 20일 여러분들 정리부터 할까요? 정리, 뭔 말이지 이게? 자,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만약에 P랑 Q가 관련이 없었고 즉 P가 이만큼, Q가 이만큼 서로 이딴 식으로 그려져 있으면 자 P에다가 합치는 거네. 자 P는 여기 있어. 여기 합집합 Q에서 P를 없앤 곳의 여집합이야. 그러면 Q에서 P를 없애면 여기인데 그거에 반대 여집합이니까 이 빨간색의 전부 바깥쪽 여기 들리겠지. 여기들. 안녕 반가워. Q의 여집 Q 빼기 차집합에 Q 빼기 P 아닌 곳이야. 그러면 P랑 Q 빼기 차집합 Q 차집합 P의 여집합을 전부 다 모으면 노란색이랑 하얀색이 뭉치니까 여기가 비워지는데 근데 실제로는 전체가 된대. 그럼 뭔 말이겠어? 해봤더니 이게 됐다? 그 뜻은 안에 들어. 이 색칠되지 않은 곳이 공집합이 돼야 되겠지. 여기가 그래야 말이 되겠지. 아니 여기 지금 이대로 따라가면은 이만큼이랑 이만큼을 다 뭉치는 집합이 되는데 근데 내가 색칠해보니까 이론적으로 이만큼을 다 더하면 분명 여기에 빠져있는데 근데도 이 사람은 U가 됐대. 꽉 찼대. 그 뜻은 지금 그림이 허상의 공간 여기가 없었어야 돼. 따로 없어지니까 이렇게 들어가서 Q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야 돼. 따라서 결국은 P가 Q 안에 먹혀 있어야 그림이 될 것 같다라는 거 실제로 검사해보세요. 계산해보시면 요거랑 같아져요. 그래서 P는 Q를 먹고 있는 그림. 따라서 P는 Q에게 화살표를 쐈을 때 말되는 정도기 때문에 똑같이 P입니다. 오케이? 색칠하고 색칠해서 결과물이랑 비교해 보는 거야. 왜 닫아줬을까?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좀 붙어 있었겠네라고 생각하는 거죠. 색칠하면서. 자, 마찬가지로 3번 얘는 별개예요. 3번 애초에 별개. 이건 벤 다이어그램 못 그려. 왜? 문자가 3개짜리죠.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거는 그냥 말로 풀어봐. 왼쪽 집합이랑 오른쪽 집합을 충격적이면 뭐했어? 빠짐없이 다 모았어. 근데 비었대. 합집합을 끝났잖아. 네. 합집합은 빠짐없이 모으는 건데 공집합이었다는 건 맞습니다. 애초에 각각이 공집합이었겠죠. 공집합이고 공집합이 합쳐도 한 것도 없겠지. 따라서 비어있고 비어있음에 따라서 얘는 같은 말이 뭐냐면 R차집합 B도 비어있는 상태일 수밖에 없고 앞자리랑 뒷자리도 공집합이어야만 합쳤을 때가 비었을 거라고. 따라서 P에서 Q를 없앤 집합도 공집합이 돼야 되는. 근데 여기 또 같은 말. 또 얘랑 같은 말이 뭐지? 얘는 말을 돌리면 R에서 P 없을 때 비었다는 건 안에 들어. R이 P한테 전부 다 먹혀야 사라져야 되니까 즉 맞습니다. R이 P한테 다 들어가야 되고 근데 마찬가지로 이 문장은 얘에서 얘를 뺐더니 다 사라졌다는 건 P가 Q한테 다 먹혔을 거니까 얘를
동시 마족하려면 이렇게 그려지니까 얘가 이렇게 붙으면 그래서 RP 순서라서 그래서 R은 Q에게 쐈을 때 말이 되니까 결국 충분 조건이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이 집합 방정식을 많이 만나게 될 거예요. 시험 기간 때. 뭐뭐일 때란 표현이 있어. 일 때. 항상이 아니라 가끔 되는 상황이고 그 되는 상황에 해집합, 해가 되는 집합을 생산할 줄 알아야 돼요. 다 들어가거나 빠져나가거나 하는데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색칠에 보면은 집합의 세계상 저렇게 되죠. 따라서 이건 충분히 없고 어쨌든 필요 충분으로 문제를 푸는 거였습니다. 이거는 명제가 아니라 집합을 잘해야 돼. 자, 그 다음 마지막 6번이에요. 6번 주제도 마찬가지로 산단문법이랑 짬뽕이 된 겁니다. 자, 문제 보시면 일단 대표 문제 볼게요. 1번 문제에서 가나다를 소개하고 있어요. 가나다 소개문. 가나다를 찾는 거죠. 항상 그런 거. 자, 문제에서 P면 not Q. 그 다음에 not P이면 not R이 모두 참이에요. 얘도 참이고 얘도 참이래. 자, 그때 항상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시오. 기니. 자,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일단 보기문을 보기 전에 문제가 뭐뭐 일대를 줬잖아. 그럼 그때를 일단 표현해보자. 이거 간단히 말하면 뭐지? R이 P로. 얘랑 얘가 서로 독립적인 문장인가? 뭔가 관련이 있을 것 같죠? 자, 일단은 정리적으로 합시다. 바로 맞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대우해보자. 얘를 대우할지 얘를 대우할지 너희들이 끌리는 거 대우하면 돼. 난 얘가 더 끌려. 말이 어렵잖아. 그치? 그래서 얘를 대체하면은 대체 이 녀석의 대우 R이면 P이다도 참참이 되겠다. 따라서 얘를 버리고 얘를 사용하자. 자, 그러면 뭔가 보이는 게 있어요. R이면 P이다. 아까 거 보면은 PP가 그렇죠. 네. PP. 따라서 이렇게 붙이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서열 관계. R이면 P가 되고 P이면 Q가 되는 거니까 결국 이걸 확정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일단 원래 문장 자체가 문제도 준 게 얘를 섞으려면 하나를 대우한 다음에 겹치는 게 있게 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럼 이제 끝난 거잖아. 그럼 여러분이 여기다 빠르게 물론 이 문장 자체로 끝내셔도 되고 근데 저는 벤 다이어그램을 선호해요. 자, 각각의 진리를 옆에다 그려놓자. 유니버스 안에 양파 껍데기만 그리자. 자, R이 제일 딱딱이에요. 가장 부하예요. 안녕 반가워. 그 다음 P가 된다의 모임, 즉 한 이만큼만큼을 원으로 그려보래요. 그 다음은 Q가 안 된다니까 이렇게 그려도 되고요. 이렇게 그려도 되고 아니면 쌤 좀 어지러워 이렇게 하기 싫어요. 그러면 그냥 서로서로 얘기하면 돼요. 즉 P랑 Q가 이렇게 옆 동네에 살고 있어야 P가 되는 곳이랑 Q가 아닌 곳, Q의 여백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려도 돼요. 오케이? 아니면 Q의 여백 맞죠? 그건 다 상관없어요. 어쨌든 그럼 지금 결과적으로 문제에서 준 것들을 활용하면 이런 그림을 완성하고 나서 비닐을 보자. 자, 문제에서 기억이 주는 뭐냐면 나피는 Q에게 충분입니까? 라는 질문인 거예요. 그럼 충분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상대방 충분이요? 이쪽을 한번 검사해보면 되겠죠. P로. 정말 정상이에요. 나피는 Q이기 위한 필요. 필요라고 되어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필요를 누가 문장으로 읽습니까? 필요는 일단 거꾸로 쏟은 이쪽이 참입니까를 질문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한번 예에서 예를 읽어보면은 Q이면 나피는 한번 이렇게 한번 검사해 보면은 Q는 이쪽이고 P가 아닌 것은 이쪽이니까 충분히 말이 되죠. 따라서 기억은 그냥 필요하다라는 개념은 두 문장을 연결해서 읽어봤더니 참인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해보니까 말이 되죠. 왜? 이 집합이 저 집합에 아까 그려놓은 그림 보면서 검사해 보면은 다 들어가요. 필요라는 거 화살표로 대체하세요. 가정법.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R은 P에게 땡땡일 것이다. 충분. 누가 충분이란 말을 주어합니다. 충분 보자마자 발작하면서 충분 쐈을 때 말되는 거인가를 검사해봐야 되고 R이면 P이다. R은 이만큼이고 P는 잘 들어가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이것도 화살표 해야 되니까 충분히 말이 된 거죠. 오케이? 이것은 R은 not Q에게 충분일 거다.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충분이라는 건 대체할 수 있는 방법. 쐈을 때 참일까? 요를 해석해야 되고 R은 not Q에게 잘 들어가는지 보면은 R을 먼저 읽으면 알라라라라라 not Q Q의 여백이니까 이만큼이죠. 그러면 다 들어간다 치면 되니까 충분도 되는 겁니다. 화살표가 갈 테니까. 그래서 비밀이 다 고르시면 됩니다.
오케이? 어쨌든 3단 논법도 상된 거지만 문제에서 충분한 필요 나와 있으면 그거를 대체해야 돼요. 어떤 방향성으로 3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좋습니다. 194번 줄여서 해보시고 마지막 번만 해볼까요? 196번 발전 문제요. 문장이 4개예요. P, Q, R, S 196번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196번은 상당히 충격적인 문제죠. 이게 뭐라 해야 되지? 머리가 꼬리를 먹는 상황이거든요. 보시면 여러분 196번은 이게 일단 여러분들이 빠르게 생각할게요. 뭐 충분히야 필요하는 거 문제 읽어보시면 화살표로 결정하면 뭐가 된다, 된다를 표현하고 좀 미리 요약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같이 뒤돌아가. 아니 P면 Q예요. 그렇지? P면 Q예요. 근데 순서를 바꿔보시면 Q이면 S라고 돼 있으니까 Q이면 또 S가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S이면 R이 돼야 되고 S이면 I 첩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또 R은 이쪽 오면 R이면 Q가 돼야 돼요. 근데 아니 얘 아까 얘잖아, 그치? 또 그러니까 내 안에 뭐가 있어요, 막 갖다. 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 얘는 진리집합 관점으로 본다면 문장이지만 진리집합 P가 가장 작은 상태니까 P가 안쪽에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Q가 양파 껍데기 마냥 늘겠죠. 그 다음 R이 없겠죠, 원래는 R. 그 다음 S 없겠죠, S형이요. 그 다음이 S. 그 다음은 이제 R 차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또 Q가 제일 바깥쪽에. 근데 이 Q라는 풍선이랑 바깥에 있는 Q가 똑같은 말이잖아요, Q가. 그래서 맞습니다. 이렇게 찌부가 돼야 돼요, 찌부. 따라서 지금은 그림이 어떻게 결정이 될까? 서열 관계를 보니까 결국 P가 가장 안쪽에, 그 다음에 Q, R, S는 전부 다 같은 한 집합이에요. 그래야 말이 되겠지. Q는 아니 이게 된다. 근데 보면은 지금 뭔가 내 안에 뭐가 있어서 겹쳐져요. 그래서 이 상태가 지금 결정이 된 거니까 이제 기니디를 하나하나씩 분별해 보시면 돼요. 기억. P는 S에게 충분할 거다? 그럼 P면 S인가를 보이면 되겠죠. P면 S가 된다? 이건 되죠? P가 S니까 들어있잖아. 그래서 기억은 참. 니은. R은 P에게 필요할 것이다? R이랑 P의 서열을 보면은 R이랑 P가 이렇게 맞고 이렇게. 근데 이건 여러분들이 화살표 만방해 보시면 P면 R이라는 거니까 P면 R. 잘 진리집합이 들어가 있죠. 참. 그냥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S는 Q에게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것은 맞죠? 네. S랑 Q는 지금 보시면 S랑 Q는 같은 집합이니까 얘이면 얘다, 얘는 얘다. 당연히 될 겁니다. 그래서 기니디가 다 맞는 벤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그려지기 때문에 기니디는 그림 보면서 해석하시면 될 겁니다. 지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추론하는 게 중요해요. 서클 한 바퀴 맞죠? 좋습니다. 정답 5번이고 전부 다 맞는 허무한 문제였습니다. 어쨌든 그렇고 다음 주 보시면 단원 종합 문제라고 해서 명제 문제들 그리고 명제 뭐 증명들 증명은 거의 없죠. 증명 별로 없죠. 증명은 없죠. 결제 보면 되니까.
어쨌든 여기도 마찬가지로 노말이랑 베이직 전부 다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노말까지 연습하세요. 근데 끝내네요. 베이직은 쉬울 거고 노말 많이 해보시고 끝난 게 아닙니다. 자, 명제 마지막 꼬리 부분. 명제의 최후의 마지막에 이제 절대부등식이라는 파트가 나와요. 절대부등식. 그래서 116쪽으로 오시면 이제 명제의 마지막 파트. 충분하냐, 필요하냐는 이제 다시 안 씁니다. 아마 이 단원의 가장 큰 제목은 절대부등식으로 시작하는데 절대부등식. 자, 일단 절대부등식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절대부등식.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1학년 때 지금 배우는 1학년 1학기 때 항등식이라고 있었죠. 항등식. 등식이면서 항상 같을 때가 강조해서 항등식 이라는 것처럼 우리가 부등식도 부등호 방향이 항상 말이 될 때, 즉 사실 뭐예요? 가끔씩 같은 게 아니라 가끔씩 부등식 되는 게 아니라 항상 차인 부등식을 저희가 항상 부등식. 왜 항상 부등식을 안 부르고 그냥 절대라고 했을까? 멋있어 보이려고 했나? 어쨌든 저도 궁금해요. 그냥 항부등식 하면 되는데 그냥 항부등식? 좀 이상한가? 항상 차인 부등식을 저희가 절대라고 부릅니다. 절대 부등식.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만약에 x를 2배 한 다음에 1을 더하면 6보다 커질까? 이거는 희망 사항인 거잖아. x에다가 3, 4, 5 대입할 때만 되는 거지 마이너스 넣으면 참이 아닐 수도 있잖아. 따라서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다른 부등식. 절대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1차 부등식은 절대 부등식이 아니야. x에다가 1, 2, 3, 4 대입할 때 참참참이 거짓 될 수 있잖아. 부등호 방향에 어긋날 수가 있지. 그래서 자, 절대 부등식은 좀 레어해요. 드물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일단 배우기 위해서 절대 부등식의 기본 법칙들, 거기 책에 나와 있는 기본 공식들은 일단 절대 부등식입니다. 첫 번째, 항상 부등식이에요. 물론 저건 예시고요. 자, 1번. 얘들아, 첫 번째는 그냥 부등식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이항해도 됨이에요. 돼요? 돼요? 이항 가능이라고 합시다. 자, 문제에서 왼쪽 오른쪽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이항을 해서 풀어도 부등호는 변하지 않죠. 이항해도 된다가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거고, 공식들이야, 법칙들. 두 번째, 당연히 양수고 양수면 더한 것도 양수, 곱한 것도 양수. 이거 부정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참이죠. 무조건 참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각각이 양수이면 제곱해도 여전히 크고 루트를 씌워도 여전히 큽니다. 즉 이항해도 되고 더했을 때 얘들아 애초에 양수면 제곱해도 크고 루트 씌워도 부등호에 안 바뀝니다. 양수일 때만. 그 다음에 네 번째네. 자, 자기 자신을 제곱하면 항상 0 이상이고 절대값 수면 0 이상. 이것도 그냥 기본 법칙이죠. 실수의 세계에서는 그렇고. 그 다음에 모든 숫자를 제곱하고 더하면 0 이상이 된다. 저것도 안전장치고 항상 부등식이죠. 항상 됩니다. A랑 B가 어떤 숫자든 간에 절대값을 씌우고 더하면 0 이상이다. 저것도 반박할 수가 없어요. 절대값의 성질상. 그런 것들이 쭉 나와 있고 쭉 나와 있는 걸 읽기만 하시면 됩니다. 저런 거 그냥 된다. 절대 부등식인 걸 저런 예시들을 보시면 되고 저런 것들은 하나의 예시입니다. 자주 쓰이는 공식들이고 저희가 볼 거는 뭐 보기 문제 1번 저거를 증명하시는 여러분들이 이항해서 풀면 돼요. 어렵지 않고 보기 문제 2번은 절대 분식이란 말은 없지만 그냥 항상 될 것 같은 거 그러면 돼요. 자, 보기 문제 2번에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보기 문제 2번이야. 자, 기억은 A가 B보다 크면 이면 절대값을 해도 크다? 전 거짓말이에요. 왜? 양수수를 고려해 보면은 아닐 수도 있죠. 절대값이. 탈락이야. 기억은 3이 아니에요. 니은 제곱해서 더해서 0이면 무조건 각각이 0,0이다? 이건 맞죠? 아마 여러분이 1학기 때 이미 배웠을 거예요. 저 돼요. 디귿은요? 뺐을 때 0보다 작고 곱 뺐을 때 0보다 작으면 A가 음수고 B가 양수다. 그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은 저거 이항에 보면은 말이 되죠? 네. 그래서 디귿은 참입니다. 오케이? 근데 이건 하나의 예시들인데 아주 절대 부등식은 아니고 자, 117쪽 보시면 옆에서 우리가 만약에 A랑 B를 비교할 때 A라는 물체랑 vs B라는 숫자가 있어. 그러면 우리가 아씨 이쪽이지? 이쪽인가? 가 눈에 안 보이면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것 중에 첫 번째 자주 쓰이는 거. 누가 더 크지? 작지가 대소관계가 안 보이면 첫 번째는
차이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 즉 앞에 거에서 뒤에 걸 빼는 방향으로 주로 앞에 거에서 뒤에 걸 빼요. 좌변에서 보면. 자, 각각이 누가 큰지가 안 보이면 일단 저질러세요. 앞에 거에서 뒤를 빼봤을 때 첫 번째 얘가 뺐을 때 맛을 봤어. 근데 0보다 큰 숫자가 나왔어. 그러면 자동적으로 A가 애초에 컸겠죠. 왜냐면 이항하면 되니까. 이 사실상 간접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뭔가 클 것 같아. 찰 것 같아. 그러면 일단 강제로 빼. 한쪽에서 한쪽을 빼면은 그 숫자가 나올 텐데 뺀 숫자 차이가 0보다 크면 애초에 A가 컸다고 생각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뺐는데 0이 남았어.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빼봤더니 0이다? 그럼 얘는 생각할 필요 없이 애초에 같았겠죠. 그렇죠? 뺐더니 딱 0 나왔어. 두 숫자는 같은 숫자였을 거야. 그치? 마찬가지로 A에서 B를 뺐는데 0보다 뭔가 작게 나왔어 이 숫자가.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아? 아 뒤에 게 더 컸다라고 추론할 수 있는 게 거기서의 책에 나와 있는 간접적으로 대소하는 이 방법이 사실상 여러분들이 저거 2항에서 보면 똑같은 말이거든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사실상 2항에 가면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쵸? 네. 마이너스를 이항하면 이렇게 되죠. 어쨌든 저거는 뺐을 때 0이냐 양수냐 음수냐를 보면서 각각의 숫자의 서열 크다 작다를 예상할 수 있다가 하나의 법칙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것은 두 숫자가 잘 비교 안 되면 제곱해서 비교하라는 방법이 있어요. 아마 중학교 때 잠깐 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어릴 때 해봤나요? 루트 7이랑 3이랑 누가 더 크겠니? 했을 때 다시 한번 해봐. 중학교 때 이미 했었다니까? 네. 자 어떤 보이지 않는 숫자가 있어. 어떤 보이는 숫자가 있어. 누가 더 크지 했을 땐 한번 동시에 제곱해 보면은 3, 3은 9, 루트 벗겨져서 7 제곱해 봤더니 얘가 더 크죠? 그러면 애초에 같을 거다. 제곱하기 더 크겠죠. 그래서 뭐 그런 거 쓰는 게 이제 제곱의 차이를 이용한 뭐 증명법이라고 돼 있고 저 마지막은 거의 안 씁니다. 세 번째 거 있죠. 두 개의 식을 뜬금없지만 나눠봤더니 1보다 크다? 그러면 그런 거예요. 아니 나눈 식을 계산했더니 1보다 큰 숫자가 나왔대. 그러면 여러분들은 물론 각각이 양수라는 보장이 있어야 돼요. 양수일 때. 그러면 양수를 나눴을 때 1보다 커졌다는 건 왼쪽과 오른쪽에 분모만큼을 곱해보면은 A. 약분돼서 분자는 1 곱하기 A, 1A. 그래서 부등호는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나눠봤더니 1보다 컸다라는 건 분자가 더 컸겠죠, 애초에. 뭐 그런 것들도 거의 제시되어 있는 하나의 그냥 간접적인 증명법이에요. 근데 사실 나누는 건 거의 하지 않습니다. 차이는 많이 써요. 누가 더 크지?를 비교할 때 간접적으로 차이를 이용한 방법은 너무나 잘 쓰입니다. 참고하시면 돼요. 사실상 이해하면 저 부등호는 다 말이 되는 거죠. 일단 여러분 연습 좀 할 건데 자, 보기 문제 3번은 절대 부등식의 하나의 예시입니다. 보기 문제 3번. 3번에 1번. 자, 지금 문제에서 제시하는 게 뭐냐면 정말 뜬금없는 걸 증명하래. 뭐냐면 대문자 A는 소문자 두 개를 곱한 다음에 1을 더한 정도야. vs. 자, 대문자 B는 소문자 두 개를 합한 만큼이. 그러면 누가 더 크게? 모른다죠. 당연히. 직관적으로 모르겠지. 모든 숫자를 곱한 다음에 1 더한 거랑 각각을 더한 값이 누가 클까? 물론 문제에서 A랑 B는 전부 다 1보다 초과하는 1.1일 수도 있고 1.5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고 어쨌든 모든 숫자를 여러분들이 자 처음 보는 숫자가 크다 작다를 보이는 방법은 일단은 두 문자를 뜬금없지만 빼봅시다. 자, A 빼기 B는 몇 나와? A에서 B를 빼면은 얘를 대입하고 대입하면 AB 플러스 1에서 A만큼 뺐고 B만큼 뺏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문자끼리 빼면은 앞에 거에서 뒤에 걸 빼면은 일단 식이 이렇게 나오긴 하죠.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뭔 말인지 알아? 이게 어릴 때 인수분해 공식 중에 인수분해 공식이라고 하면 애매하고 자, 이게 인수분해가 강제로 돼요. 자 괄호 안에 A 넣고 A 넣으면 퐁당 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빼기 1 빼기 넣으면 정말 신기하게 이게 전개했을 때 따당 땅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히 끝난 거예요. 왜? 일단은 강제로 뺀 다음에 계산값을 믿었더니 이렇게 나오긴 했어. 근데 잘 보면 지금 각각의 괄호한 숫자가 A랑 B가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1 초과 숫자니까 얘는 살짝 양수겠죠. A에서 1 빼면 양수겠죠. 1보다 큰 숫자에서 1 빼봐. 마찬가지로 B에서 1 빼면 양수가 되니까
양수 곱하기 양수 꼴이니까 전체적으로 양수가 되는 거라서 0보다 커진 거죠. 이 계산값이. 어디서 출발했냐면 일단 뺀 계산들을 나열해. 그래서 어쨌든 수자 방법을 가리지 말고 부호를 예측해. 양수가 나왔잖아. 그럼 뭐인 거야? 애초에 이쪽이 컸겠죠. 그렇게 끝내는 거예요. 일단은 뺐을 때 부호를 보는 거야. 차이를 보는 거예요. 간격. 그리고 A 빼기 B가 0보다 커진 거잖아. 양수라는 게 부정했으니까 중간 과정에서. 그래서 이 양에 보면은 A가 B보다 크다라는 걸 알 수 있다가 보이지 않지만 이런 숫자들의 계산도를 해봐서 크기를 하고 실제로 여러분들 A다가 3도 대입해서 와 3, 4? 그러면 진짜로 이거 항상 크거든요. 어차피 그런 것도 증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물론 절대부등식인지는 계산법을 여러분 많이 공부하다 보면 저거 딱 봐도 되겠다 안 되겠다가 느껴지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여기서 주장은 뭐다? 두 문자를 빼서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예측한 다음에 크거나 작다를 보자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게 쭉 나오는 게 거기 예시들이고 예시들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만 보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 119쪽에 하나의 또 예시를 해봅시다. 첫 번째 119쪽 절대부등식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실수의 연산법, 계산법에 대한 일단 기본적인 이야기고 제가 일단 볼게요. 첫 번째 마프 개념 중에서 1번 같은 경우는 뭘 증명하고 있냐면 다음을 그냥 증명하여요. 실수 A, B에 대해서 더한 다음에 절대값을 씌운 거랑 각각을 미리 절대값을 씌웠을 때 하고 더한 게 이쪽이 클 것 같은 사람들이 추측한 것을 우리는 이제 증명할 줄 알아야 돼. A 플러스 B의 절대값. 각각을 절대값 하면 더한 거. 여러분들이 몇 개 숫자를 대입하면 되긴 되죠. 왜냐면 4랑 3이 보면 4 더하기 3은 7. 절대값은 7. 4 미리 절대값하고 절대값 4 더하기 3이니까 7. 되고 얘가 양수, 음수, 뭐 음수 다 대입해 보시면 항상 이쪽이 커요. 왜일까요? 너무 당연하니까 증명할 게 없죠. 사실 여러분들이 수직선 내다가 원점을 기준으로 A라는 길이랑 B라는 게 음수면 우리가 더하라는 건 섞이니까 뭔가 더하면은 양수 섞이니까 절대값 작아질 것 같다는 게 느껴지죠 사실상. 근데 절대값을 씌우면은 미리 양수로 한 다음에 더하는 거니까 커질 것 같은 게 느껴지긴 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증명을 하자는 거예요. 몇 개 예시를 들어보니까 될 것 같다? 노! 반드시 되는 이유를. 첫 번째, 자 이걸 증명할 때 여러분 이렇게 합니다. 일단은 될 것 같으니까 자 왼쪽과 오른쪽을 강제로 괄호 씌우고 제곱해 보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대로는 안 보여요. 그래서 제곱이라는 걸 빌려올 거야. 제곱해보자. 제곱하자. 자 왼쪽을 제곱하면 절대값의 제곱은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양수가 고정된 거라서 얘 제곱으로 대체할 수 있어요. 절대값 무시해도 되거든요. 제곱할 거니까. 자 그럼 제곱하면은 따당 2배 블라블라 즉 완전 제곱식에 의해서 이딴 식으로 좌변이 변형이 됩니다. vs 우변 덩어리의 제곱은 합이 들어있는 땡땡의 제곱이니까 완전 제곱식 즉 얘는 얘 제곱에다가 2배 머시기 즉 이렇게 나오겠죠. 곱하기 생략인데 어쨌든 지금 왼쪽은 보이는 대로 제곱하면 절대화를 하고 제곱하는 거니까 어차피 밑에 있는 수를 제곱하나 똑같은 말이어서 얘는 절대값을 하고 나서의 합한다는 제곱이니까 얘는 완전 제곱식을 따라가면 각각의 제곱 할 때 뭐 절대값 벗겨지고 근데 곱한 다음에 2배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절대값이 살아있어요. 귀찮지만 한 번 더 증명해 보는 거야. 따라서 그 다음에 제곱해 봤더니 공통 숫자가 있으니까 이 항에서 날리면 결국 얘를 비교한다는 것은 찌꺼기들끼리 얘들끼리 이제 비교하면 된다는 거거든요. 제곱한 다음에 이항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는 보면은 어차피 약분이 되니까 결국 A, B 곱한 거랑 A랑 B를 절대화시키고 곱한 거랑을 비교해놓고 이건 당연히 이쪽에 벌어질 거 맞잖아요. 네. 이건 그냥 증명할 수 있어요. 왜? 절대값의 성질. 절대값 항상 크죠. 이건 네 알겠어요. 자, 우리가 일반적인 됩니다.
항상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 절대값하면 항상 절대값이 크거나 같거든요. 양수이든지 간에. 그래서 이렇게 지금은 A, B를 계산한 거나 미리 제대로한 건 곱했을 때 커지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라서 참이어서 원래 문장도 참이라고 주장하는 게 첫 번째 예시. 제곱한 다음에 식을 정리해서 비교해서 푼다가 그 첫 번째 예시입니다. 정말 지겹죠. 어쨌든 제곱하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이걸 뭐 여러분 스스로 증명하라는 게 아니라 보기 안에 빈칸만 잘 넣으시면 돼요. 빈칸. 보시면 알겠죠? 다른 문제들 증명하라는 게 아니죠. 확인 문제 보시면 빈칸에 뭐 들어갈까만 예상할 줄 알면 되고 전줄에서 다음 줄로 넘어갈 때 힌트가 항상 써 있어요. 뭐뭐임으로 뭘 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을 한 줄 한 줄 읽으면서 따라가면은 빈칸이 뭐 있지 잘 찾을 수 있을 거고 연습 좀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렇고 발전 문제는 이건 집에서 읽어보세요. 마플 특강 이야기도 저기도 한번 집에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할 건 사실상 절대분식 실전 122쪽과 123쪽에 실제 학교에서 나오는 건 여기입니다. 사실 뭐 증명시키는 거는 수행평가로 내면 좋겠다. 차라리 그래요. 시험 문제 내기에는 여기 절대부등식 같은 것들만 나올 거기 때문에 요거를 위주로 할 겁니다. 쉬는 시간 가지고 지금